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전세시장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정말 예전에 상상 못했던 미친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현재 상황을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2월 7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알아보고 계시죠. 현재 매수대기자의 최적의 매수 시점과 가장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아파트는 어떤 종류인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 물려 계시더라고요. 이거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멤버십 영상은 주 3회 올라가고요. 월 8,990원입니다. 아이폰에서 보시면 더 비싸게 책정되니까 꼭 PC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헬로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를 봤더니 11억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11억. 지금 매매 가격 절반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죠. 자, 근데 얘가 올해 2월 달에 얼마까지 떨어졌는 줄 아세요? 7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9개월 만에 전세 가격이 46% 상승했어요. 무려 3억 5천만 원 오른 거죠.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쇼킹 부동산 네가 전세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전세 대출 금리라고 얘기했고, 이 전세 대출 금리가 4%야. 최근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어. 근데 헬로시티 전세값은 왜 11억이나 될까? 자, 이와 관련된 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헬로시티 전세 흐름을 살펴보잖아요. 2019년 1월 31일 날 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기준금리가 1.75%였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 초반이었습니다. 이때 역전세는 나서 난리도 아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전체적으로 집값 하락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26일 날 이 전세 시세는 12억 5천까지 3년도 안 된 기간 내에 2배가 넘어버립니다. 자, 2021년 9월에는요, 기준금리가 0.5%였고요. 전세대출금리는 2% 전후였고, 일부는 1%대도 있었어요. 자, 코로나19에서 전세값이 상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 5억 원을 빌리면 월 83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더라. 야, 그러면은 이 83만 원에 5억을 빌릴 수 있으면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주거 수준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코로나19 과정부터 전세 대출 금액이 껑충 뛰어오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2억에 있는 사람이 5억을 받아서 7억짜리 신축 전세 아파트 가는 것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은 세입자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대출 제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전셋집을 알아보는 세입자의 20명 중에서 19명이 전세 대출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시작된 강력한 긴축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했던 게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전세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현재 대출을 받으면 갱신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화제됐던 게, 야,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갱신금리 받았다가 난리 났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진 거죠.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다? 세입자 멸종 사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요, 올해 1월부터 달라집니다. 1월 13일 날 1월 금통위가 있었죠. 자, 이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서 3.5%로만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때 2차 영어로 총재의 스탠스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겠구나. 그건 실제 맞아 떨어졌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채권금리 하락과 대출 수요 증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뭐 금리 고점에다가 뭐 금리를 빠르게 낮출 거다 전망이 확산되면서 채권금리가 워낙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019년 1월에 헬로시티 전세 가격이 6억 원일 때 기준금리가 1.75%였습니다. 물론 이때 입주장이라 좀 쌌어요. 입주장 끝나고 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12월 18일 날 11억 원의 전세 시세인데 기준금리가 3.5%로 기준금리의 2배가 차이 나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2배가 차이 나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가 됐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자, 먼저 소득의 증가입니다. 자, 코로나19 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이 제한됐고요. 플랫폼 기업으로 인력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수출 시장에 초호황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자, 고소득자 할 것 없이 모두 소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폭발했다는 얘기까지 들렸던 게 이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2019년과 지금 5억 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잖아요. 자, 2019년 5월에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 125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5억 원 대출 받으면 한 162만 원, 165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 보셔도 돼요. 자, 물론 4년 전에 비해서 전세대출 이자가 한 37만 원 정도 늘어나서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소득도 같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년 사이에 20%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월 450만 원 받는 가구가 530만 원 정도 받네? 그러면 월 소득이 80만 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의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전에보다 대출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전세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파트 쏠림 현상입니다. 기사 볼게요. 아파트 아니면 안 살아요. 빌라 전세 뚝 끊기고 경매도 썰렁. 지금 이 전세 사기 이슈로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자체를 완전히 꺼려버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다? 야, 이거 빌라에 거주하다가 보증금 날릴 바에는 차라리 이자 몇십만 원 내는 게 더 낫겠다, 월. 그래서 그것을 목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쓰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아파트의 전세 수요는요, 비선호주택이 이동으로 결정되는데 그 이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세대출 금리의 변화입니다. 자, 2019년 1월에는요, 기준금리가 1.75%였고 예금금리가 2%였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3% 전후였어요. 어떤 사람은 3% 초반 이 정도로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줄 아세요? 기준금리가 3.5%로 2019년 대비 2배 수준이고 예금금리는 3.9%입니다. 예금금리도 2배예요. 근데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4%부터입니다. 어떤 은행은 3.8, 3.9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2배 차이 나는 1.75%포인트 차이고 예금금리도 2배가 차이 나는 2%포인트 차이인데 전세대출 금리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엄청 올라가서 전세 수요가 급감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도 지금 전세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현재 전세 시장이 강하게 버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에 초급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 없어요. 자, 그 가격에 팔 바에는 전세로 내놓겠다는 주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니까. 이게 1년 전엔 불가능했어요. 1년 전에 야, 매매는 안 팔리네, 전세 놓겠다, 전세는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세입자 구하기도 별따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로 놓는 선택권 때문에 금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라진 입주장 쇼크입니다. 아시다시피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드디어 입주를 시작하는데 강남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6,7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했는데 이상하게 입주장 쇼크 얘기가 없어요. 개포 지역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구성남 지역에서 신흥 2구역을 재개발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여기도 4,000세대가 넘거든요. 입주 시작하고 있고 입주 지정 기간도 되게 짧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세 가격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단지 주변으로 지금 금매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요, 내년이에요. 자, 기준금리가 3.5%대 전세 가격이 이만큼 회복을 했습니다. 자, 내년부터 슬슬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미국은 뭐 3월부터 인하한다는 베팅이 많은데 저는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따라가긴 할 거예요. 미국보다 횟수는 덜하지만 하긴 할 거더라. 그래서 한 차례 좀 많이 보는 곳은 두 차례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코피스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환경에서 심각한 서울 입주 물량이 부각이 됩니다. 2024년에 서울 입주 물량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28,000호로 되어 있어요. 서울 쇼킹 부동산에서는 3만 호 전후가 서울 입주 물량으로 적정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8,000호가 아니에요. 13,000호입니다. 서울은 정비사업장에서 공급만 되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비정비사업은 뭔가요? 뭐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 같은 거, 원룸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제외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13,000호로 올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되면 매매는 몰라요. 전세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자, 실수자를 움직이는 키포인트. 지금 대부분의 실수자분들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집을 산다? 전세값이 오를 때 집을 사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주인과 다툼도 많아지고 에라이 이참에 집 사야겠다 해가지고 약간 외곽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세값 오를 때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나죠. 자, 실제 2020년 11월 기사 보겠습니다. 전세 못 구해 결국 영끌 매수 9억 이하 주택 더 오른다. 자, 근데 전세는 매매와 같이 움직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난이 와서 쫓겨나듯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될 경우에 매매 가격이 과연 지금 가격으로 유지될까요? 전세난이 올 때 사면은 매매 가격도 올라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세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내년에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